라스트 성공전략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최예린나고요. 어제 1988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다시금 1991포인트로 1990선마저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새롭게 썼던 날입니다. 장중에는 1980선까지 내려간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에 종가도 1986포인트로 어제 종가 대비 한 2, 3포인트 정도만 내려왔는데요. 이 정도의 조정폭은 오히려 올랐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가 주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럭저럭 잘 버텨줬던 모습인데요. 시황센터 가서 자세한 수급과 외환시장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10일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3년 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피로감이 오늘장에서는 수급 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포인트 내리면서 198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84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시에 이끌어주면서 1991포인트라는 장중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시 구간의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도로 전환한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는 개인만이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요 이평선 위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980선까지는 지지해줬다는 점이 증시가 한 단계 상승했다는 점을 방증해줬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2,5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매도로 전환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 1,700억 원, 외국인이 6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월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연기금 쪽에서는 오늘 장에서도 매수하면서 금융주와 전기전지 업종을 매수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2.7포인트 오르면서 50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7포인트, 508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루하루 조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507포인트와 509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그 상단 부분에서 509포인트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주요 평선 위로 올라와서 마감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장을 이끌어줬습니다. 개인 쪽에서 30억 원 정도의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170억 원 정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부담을 줬는데요. 146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4원 25전 오르면서 1143원 65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증시와 유로화의 향방에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출발은 1130원대 후반에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부터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요.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낙폭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1140원대까지 진입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약세를 보이다가요. 막판 뒷심으로 91만 원대의 상승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비교적 깊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각각 4%, 3.9%로 하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외국계 참고 통한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서 1% 올랐습니다. 은행주가 강세 보이면서 신한지주와 KB금융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고요. 기아차 마찬가지로 2%대 조정받았습니다. LG전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4거래일 만에 조정받았습니다. 1%대로 내렸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와 포스코 ICT는 2.8% 강보합권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동서도 2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1%대로 오르면서 시총 6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0.6% 올랐습니다. 외국계 참고 통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캠텍과 SFA도 3%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부터 눈여겨 보여집니다. 은행주들이 오늘까지 상승했는데요.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한지주가 0.4% 올랐고요. KB금융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나금융주주가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기업은행도 7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증권주들도 올랐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진입이 됐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증시는 조정을 보였지만 증권주가 상승했습니다. 대우증권이 1%대로 올랐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3.6%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감고합권에서 2%대로 오르면서 증권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IT주들은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일제히 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해 나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이닉스도 외국인의 매수에 1.4% 올랐고요. LG 디스플레이가 강보합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LG전자와 삼성 SDI가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반면 삼성전기가 약보합권 돌아서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LCD 장비주 살펴보겠습니다. SNU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지분 투자 소식으로 장중에 급등한 가운데 LCD 장비주들도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SNU가 14%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KC텍이 2%대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3%대에서 4%대로 오르면서 LCD 장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비철 금속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전기동 가격이 톤당 9,000달러로 사상 최고가에 진입하면서 비철 금속주들이 소폭 올랐습니다. 고려아연이 3%대로 올랐습니다. 서원도 3.9%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보합권에서 1%대로 오르면서 비철 금속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종폴류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포항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관심받았는데요. 상승폭은 장 초반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KPM테크가 6%대로 올랐고요. 파루와 웰크론이 3%대로 오르면서 신종플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저점과 고점을 모두 높이면서 이번 한 주 1% 넘게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센터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고요. 다음 주 미리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하나대투증권으로 가서 이종성 선임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조정폭이 상당히 얕네요. 예, 금융시장은 2,000포인트를 불과 1% 정도 남겨둔 채 그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로 약보한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이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은행과 증권업종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증권업종의 강세는 그 연내 고점 경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중국의 11월 무역수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29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전월에 기록한 그 271억 달러에는 못 미쳤지만 어쨌든 예상치인 21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11월에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그다음 38% 증가하였는데 이것 역시 그 예상치였던 그 22.7%와 24.3%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결과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그 중국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에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부터는 중국 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주말까지 개최가 됩니다. 내년 경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이번 주말 동안에 그 전 세계 증시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벤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장도 조금씩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네요. 어쨌거나 주말에 중국 긴축 이슈 그야말로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앞당겨 스케줄을 조정을 하면서 나올 지표가 바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에 나온다면서요. 각각 어떤 지표들이고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예. 근데 이제 먼저 오늘 밤에 네. 그 미국의 12월 그 미시건대 소비 심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월에는 71.6이었는데 이보다 소폭 개선되는 72.5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고용 개선과 연말 그 소매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일 발표하는 그 미국 12월 미시건대 소비 심리는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중국 그 11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우선은 그 중국의 산업 및 소매 판매는 여전히 그 두 자릿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그 소비자 물가 그쪽에 더 큰 주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곡물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한머니를 비롯한 그 외화 자금 유입으로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그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CPI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다시 그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중국 통화 당국의 지급 준비율 뭐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 등의 어떤 긴축 기조가 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 중국 정책 당국의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내년 통화 정책은 그 현재의 그 완만하고 느슨한 기조에서부터 신중한 그런 기조로 전환될 것을 이미 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먼저 계속해서 시사를 해왔었고 또 긴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을 맡겼기 때문에 이번에 긴축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는 2,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근거로는 우선 그 시장의 투자 심리를 그 억누르고 있었던 중국 긴축 정책이 실시가 된다면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어떤 하락세가 나타나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시장은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의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은 그 계속적인 어떤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그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잠시 그 멈칫거렸던 이런 그 상승 추세는 다시 재개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에 불과 그 1%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2,000선을 마주하는 상황이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했었던 그 지난 2007년도 10월 시점과 비교를 해보면 시장 밸류에이션은 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기 모멘텀에 대한 수혜가 추가적으로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12개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9.5배인데요. 지난 2007년도에는 12.8배.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저평가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2,000포인트 레벨 자체에 대한 부담은 좀 낮아질 수 있을 것이고요. 금리 측면에서도 보면 그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위험 주식 같은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포트 비중을 점차 증가시킬 그런 유인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글로벌 경기 그 호황 속에서 경기 모멘텀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 지수가 그 바닥을 통과한다는 기대감만 있을 뿐 실제로 경기 모멘텀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주가 지수는 어쨌든 2007년도와 같은 어떤 2,000포인트 레벨에 있겠지만 그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2,000포인트에 대한 그 부담은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쨌든 그 이를 가능하게 해줄 1차적인 요인은 우선 수급 측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일에도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에서 6,000원 가까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된 부분은 우선은 일시적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 그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선물에서 현물로 스위칭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그 판단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그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이론가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거 경험적으로 배당 나길 전까지 프로그램 매수세는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되었었는데요. 올해에도 여전히 베이시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매수,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세에 우선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입 상황에서도 우선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펀드 설정 규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 펀드 순 유출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펀드 환매 압력은 그 여전히 그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그 2,000선에 근접한 만큼 그 환매 압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 설정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이제까지 그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존했던 그 수급 구조에 있어 그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향후에 그 고점을 계속적으로 경신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수급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 매수세와 펀드 설정액 증가로부터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우선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IT와 금융, 철강 업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우선 IT는 그 전일 도시바 정전 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일 그 도시바 정전으로 인해서 그 메이저급 낸드 플래시 수요 고객들은 우선 국내 업체들에게 내년 물량 확보에 대한 컨펌을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문량도 더 늘리고 싶어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또한 그 낸드 플래시 가격이 어쨌든 그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는 만큼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의 기업에 어쨌든 직접적인 그런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역시 강세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선행지수 저점 통과와 맞물리면서 내년도에는 어떤 그 커다란 어떤 반향을 좀 일으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 내년도 그 은행 업종 순이익 증가율이 우선은 50%를 넘을 만큼 실적도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0.8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싸다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경기 선행지수 그 사이클 전환 시기에 항상 그 상승폭이 컸던 점이 이번에도 좀 재현될 그런 전망이고, 그다음에 이번 어쨌든 상승이 아무래도 그 2007년도에 그 최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증권업종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 저금리 하에 어떤 자금 이동에 대한 그 자본시장 성장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수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철강 업종의 경우에는 그 현재 그 재고 조정 국면이 진행이 되면서 철강 경기는 그 수축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로서 어떤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뭐 내년부터는 그 철강 업종의 어떤 수급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IT, 금융, 철강 이렇게 좀 보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4.5%를 기록해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2011년 경제 전망에서 내년 상반기 3.8% 경제 성장률을 보인 뒤 하반기에 5% 성장해 내년 전체로는 4.5%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한은이 예측한 올해 경제 성장률인 6.1%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아울러 한은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5%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물가 상승률인 2.9%보다 높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개방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오늘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방과 경제 성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독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있었던 다이빙거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 결과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조만간 설명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한겨울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울광장에서 날치기 예산 처리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서명운동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늘은 서울광장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주영 예결특위위원장,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하고 특히 강기정 의원을 가격했던 김 의원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소송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거리의 정치를 중단하라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 농성을 벌이던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이 오늘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가 어제 오후 농성을 풀고 모두 나온 직후부터 조업 재개를 준비해 오늘 오전부터 정상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 농성을 벌이던 지난 25세 동안 울산 1공장에서 차량 2만 8천 대를 만들지 못해 모두 3,1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어제 공장에서 나온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현재 노조 사무실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에 있으며 사측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80선 정도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2000포인트 도약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중국 긴축 이슈들 주말에 좀 잘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진 대형주의 추이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